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인생을 바꾸는 다이어트 교실을 진행했었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여기에서 조금 나가서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비만의 합병증. 자, 그 중에서도 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방혈액과 전문의 신현택 원장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본인이 스스로 소개하시기 좀 멋쩍어하실까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신현택 원장님은요, 경희대에서 한방재활의학과 박사과정까지 수료하시고,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현재는 평택 준한방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계십니다. 자, 병원에서도 암과 난치성 질환 파트를 아마 전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전에는 암 전문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진료하셨군요. 또 한방비만학회 부회장 맡고 계시죠. 네, 직함이 많으세요. 자, 근데 비만학회를 맡고 계시면서 암 환자를 보신다? 자,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비만 환자를 이제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이경 원장님도 느끼시겠지만 미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질병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비만한 분들의 경우에 건강인들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암 발생의 위험이 네네. 높아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비만이라고 내리는 진단의 기준은 BMI, 즉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건데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면 네네. 킬로그램 체중을 네. 키의 제곱으로. 키의 제곱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70이다 하면 1.7 네.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한국인들의 경우는 이 수치가 25를 넘을 때, 초과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기준점으로 보고 있죠. BMI가 증가되면서 암 발생하고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결론이 근데 제각각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201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교실에서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간하는 종양학 연보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네네. BMI 증가와 암 발생 위험의 상관관계를 다룬 전 세계 메타 분석 논문과 빅데이터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 최신 개별 연구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재분석을 해서 4그룹으로 나눴어요. 4가지 그룹으로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비만도 증가가 명백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컨빈싱, 그러니까 이견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그룹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암종이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췌장암, 자궁내막암, 직장암, 콩팥세포암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암들이 그러니까 비만하면 아주 조심해야 하는 암이라고 딱 직결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도가 높아지면서 이 암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이라면 자궁내막암은 비교적 여성암 중에서 흔한 암이거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룹은 비만도 증가가 아마도 영어 표현을 하면 suggestive, 즉 아주 명백하진 않지만 약간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악성 흑색종, 그리고 비호지키성 림프종, 그리고 식도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식도암에 대해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비만 환자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 식도 질환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대표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비만한 환자들을 보다 보면 뭐 거의 90% 이상에서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고도 비만인 경우는 더 흔하고요. 암이라는 게 결국은 원인을 찾다 보면 뭔가 염증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룹은 비만도의 증가와 암 발생 위험의 증가가 약한, weak 영어로 표현하면 약한 증거로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룹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암종은 뇌 중추 신경계 종양, 그리고 유방암, 또 대장암, 담낭암, 폐암, 간암, 난소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도 증가와 이런 암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암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암은 방광암, 그리고 위암, 전립선암입니다. 그러니까 비만도가 증가해도 암 발생 위험과는 아무 상관없는 암들도 있군요. 자,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연구랑 상관없이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류의 암이건
비만하게 되면 만성염증에 노출되게 되고 이 장기간 노출된 염증 상태가 면역 체계에는 안 좋은 영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건 저는 암 발생률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암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전립선 암의 경우는 비만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놀라게 되는데 2021년, 그러니까 올해예요. 지난 네네. 7월 달에 유럽 비뇨기과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이탈리아 연구팀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아주 내용인데요. 따끈따끈한 논문이네요. 네. 네네.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는 1577명의 환자들을 12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다는 네네. 거예요. BMI 30 이상인 비만군이 25 미만인 정상 체중군에 비해서 네네. 사망 위험이 29% 정도 감소하고, 그리고 네. 36개월 되는 시점에서 전체 생존율도 비만 환자군은 30%, 네네. 그리고 정상 체중군은 20% 집계됐다는 거예요. 원장님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근거 확실하신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오. 근데 문제는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인데, 연구팀에서는 비만한 경우에 항암제 독성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보고, 또 지방 조직과 암 유전체 사이에 어떤 또 특정한 메커니즘 같은 게 존재해서 네네. 그런 것들이 관여된 것이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체중인 환자들에게 체중을 늘리도록 공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저랑 똑같이 그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질환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립선암 겁내시는 남성분들 절대 일부러 breast 사이즈 늘리시면 안 됩니다. 자, 비만도가 높아지면 왜 암 발생의 위험률이 높아지게 될까요? 발생의 위험도 외에 또 다른 나쁜 영향을 주는 부분은 또 없을까요? 자,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심인 것 같아요. 네. 암 발생의 위험증과 더불어서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만해지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체내 노폐물, 독소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활성산소 증가하잖아요. 염증성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은 질병이 발생하고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암이 발생하고 이게 커지고 증식하면서 진행이 되고 또 전이가 되고 이런 조건에서 염증성 환경에 대해서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염증성 환경이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한다는 그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도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 염증성 환경이 나빠지는, 악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아까 말한 얘기랑 네. 연결이 되네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이와의 관련성인데요. 서울대하고 이제 일본 요코하마대 연구팀이 작년 12월 말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지방산이 암세포의 전이를 심화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암세포와 지방세포를 이제 함께 배양한 집단은 암세포만 배양한 집단에 비해서 암세포의 이동이 더 증가하고 분산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암을 이겨내고 있는 입장에서 자, 비만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2020년 셀지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연구팀은 이 보고에서 고지방 식이가 종양 안에 있는 중요한 면역세포의 숫자하고 이 세포의 항암 활동을 감소시킨다고 밝혔어요. 같은 종양을 비만 환경하고 비만이 아닌 환경에 노출시켰어요. 그랬더니 네네. 암세포들이 비만 환경의 고지방 식이에 대응을 해서 신진대사를 막 재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환경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암 치료가 정상적이라면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다른 환경, 즉 고지방 환경이 되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네네네. 효과가 떨어진다는 네네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 쉽게 얘기하자면 비만하면 항암 치료가 제대로 안 먹힌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만도가 높아지는 것은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이의 위험성을 높이고 똑같은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도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심 원장님은 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비만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지, 자, 또 비만 치료를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네, 환자분들은 이제 비만과 관련성이나 위험성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로 체중 조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표준 치료 이런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은 2차 병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 실제적인 얘기로 비만과 암을 치료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